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 유치 이후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투자 유치라는 게 상당히 지난하고 어찌 보면 피곤한 업무입니다. 초기 기업의 대표님들은 사실 자신들의 서비스를 디벨롭하고 매출액을 만들어내기도 바쁜데 투자 유치를 받으려다 보면 이런 비핵심적인 업무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시죠. 이번에는 투자 유치의 기본 형태와 투자 유치를 마친 후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회사 초기에 인맥으로 받는 엔젤 투자 이런 단계를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제3자의 투자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 보통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보통주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투자자는 여차하면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회사가 잘 돼서 상황이 좋으면 투자자는 굳이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죠.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걸 갖고 있어야 투자 이익이 극대화될 테니까요. 회사에 상환이 들어오는 상황은 회사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건 상환을 요청해도 회사가 지급할 돈이 없을 테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에게 상환권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가진 증권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죄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원죄가 뭐냐 하면 탈법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의 이런 일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는 원래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치도 맨날 변동하듯이 하물며 향후 자본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더 어려웠고요. 슬쩍 발행해서 특수관계인이 현재 가치에 기반해서 행사가가 낮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싸게 사놓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매우 커져 있을 때 기존에 계약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는 게 과거에 자주 있었던 상속증여의 수단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일은 사실 관계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게 최근에 나온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인데 이 부분은 향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국세청은 이러한 증권이 발행되면 일단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행됐는지 알아야 누구한테 갔는지 추적해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의무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러한 증권들이 상속증여에 활용되다 보니까 이 신고 의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회계나 세무를 다루시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힘들게 투자 유치를 해놓고 세무서에 뭐 신고해야 하나 아무리 법인세법에서 찾아도 신고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상식세법에 우리 법인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죠. 신고는 이 증권 발행일에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 되니까 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율은 0.2%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 그리고 그 투자 유치의 형태가 보통주가 아닌 RCPS나 CB, BW가 된다면 이 신고를 안 함에 의한 가산세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200만 원이 되겠죠. 아무리 적어도 회식 한 번은 거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투자 유치를 끝내놓고 간단한 신고를 놓쳐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